확률과 통계 7회차 시작합니다. 발전 문제 5번. 104 쪽에. 지금 강의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다음 주가 종강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종강 때는 좀 오자. 알겠지? 자, 5번. 자, 정규분포라고 좀 나와 있는데, 정규분포에 대한, 그러니까 정규분포 우리가 이렇게 좀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평균과 분산이 좀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좀 주어져 있는데, 자, 평균도 안 깠고, 그 다음에 분산도 안 깠어요. 표준편차도 안 깐 상태인데, 그때 확률 밀도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f의 x가 f의 40 빼기 x랑 똑같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재경아 저거 머리미 아냐? 그렇지, 저거 알아야 돼. 얘는 x는 2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저 내용은 확통 내용은 아니니까 알고 계셨어야 돼. 알겠지? fx가 f의 40 빼기 x랑 똑같다. 굳이 쌤이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쌤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20을 살짝만 좀 대입을 해주면, 잠깐 확통 내용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도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에 x 더하기 20이니까 쌤이 순서 바꿔서 20 더하기 x라 쓰면 되겠지? 자, 그 녀석이 같애라고 하면서 x 더하기 20이 빠지니까요, f에 20 빼기 x 이렇게 되겠지. 즉 원래 이렇게 나와있던 식이 이렇게 좀 바뀐 거야. 그래서 20에서 x만큼 더한 거랑 20에서 x만큼 뺀 게 항상 서로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2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린 거지. 이해했죠? 그러면 20에 대해서 대칭인데, 정규분포의 가장 중요한 성질 첫 번째 뭐라고? 그냥 가장 중요한 성질이면서 메인 성질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은 어떤 정보를 나한테 줬던 거야? 평균을 준 거야. 평균이 얼마였구나? 20이었구나. 그래서 일단 나는 1단계로 주어진 정보를 살짝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이 녀석을 살짝 지우고 2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어떤 P가 있어요. 확률이. 어떤 확률이 있냐면, 자, 평균에서 3만큼 빼고 같거나 크다. 확률 변수 X가. 자, 그 다음에 평균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쌤이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한 게,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을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지만, 그 녀석 역시 너무나도 다양한 정규분포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녀석을 뭐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 표준화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나는 그래서 확률을 표준화시켜서 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표준화를 시켰을 때 확률값은 문제에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나는 주어진 녀석을 바꿔야 돼.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문자는 뭐였지, 혜린아? 그렇지, Z였고, Z는 혹시 어떻게 정의가 되지? 그치, 시그마 분의? 그치, X 빼기 평균. 강의 들었지, 지금? 네.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왜 저렇게 되는지. 그치, 저거를 그냥 Z라고 하기로 우리가 그냥 정한 거야. 이렇게 해야 M을 넣었을 때 M이 0으로, 그러니까 M을 0으로 맞추고 싶었던 거야. 뭐? 근데 왜 시그마를 나눠줘요? 시그마로 나눠줘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되게 번거로운 질문이긴 한데, 봐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잘 봐줘. 우리가 500명이 좀 있었다 쳐. 어떤 조사 집단이. 뭐 두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라고 치자. 두 학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조사를 했는데, 어떤 학교는 평균이 M1이었다고 좀 치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이었다라고 치자. 너가 조정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자, 이렇게 좀 있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봐봐. 또 어떤 학교는 평균이 있는데, 그 평균을 M2라고 하고, 자, 표준 편차를요. 되게 좋은 질문이긴 했는데, 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뭐지? 분산의 루트죠. 그러면 분산이 뭐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알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결국 그 분산의 루트였는데 표준 편차가 의미하는 게 뭐지? 평균과의 거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반평, 그러니까 예를 어느 학교의 평균이 50이었어.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치자. 자, 다시 어느 학교의 평균이 50이었고 그 학교의 표준 편차가 10이었다라고 치자. 근데 어느 학교의 평균은 가령 예를 들어 70이야. 표준 편차는 10이었다라고 치자. 20이었다 칠까? 그럼 질문 던질게. 이 학교에서 60점을 받은 애랑 이 학교에서 90점을 받은 애는 실력이 달라? 숫자로만 봤을 때.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겠구나. 이 학교에서 60점을 받은 친구의 등수랑 이 학교에서 90점을 받은 친구의 등수는 같을 거야. 비슷할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뭐 뒤쪽 계산들은 뭐 생략되다고 치면 왜냐면 50점인데 내가 60점을 받았어. 그러면 평균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10 정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10인 거잖아, 상황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 이 학교에서 평균이 70인데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내가 만약에 90점 정도로 받았으면 평균과의 거리가 딱 한 칸 정도 차이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이해했나?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이 학교에서 60점을 받은 친구나 이 학교에서 90점을 받은 친구는 숫자적인 자료로만 봤을 때는 비슷한 등수대였어야 된다는 거지. 왜? 얘 또한 평균과의 거리가 20 정도인데 표준 편차가 딱 20이니까. 얘 또한 평균과의 거리가 예를 들어 10인데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둘의 그래프는 다를 거라는 거지. 평균도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르고. 이해했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높낮이를 결정하는 거였던 거 혹시 괜찮아?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분명히 다른 그래프를 따라갔을 건데 그러면 그 다른 그래프들에 대해서 내가 맨날 이렇게 하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서 뭐 했냐면 야 그러면 어차피 이 60도 평균을 뺐을 때 그리고 표준 편차로 나눴을 때 결국 한 1 정도 떨어진 거네. 근데 이 자식도 자 내가 90점인데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걸로 나누면 얘 또한 1 정도의 위치네 라고 하면서 이 작업을 하면 이 둘의 위치가 같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업이라는 거지. 표준화의 작업이. 다시 무슨 말이냐. 봐. 이 녀석은요 우리가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높게 쏟았던 거 혹시 기억나? 그치? 그럼 얘는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런 거지. 이 두 녀석의 그래프들을 만약에 내가 한 곳에 그리면 일단 이 학교는 평균이 50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 있을 거고 이 학교는 평균이 70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위치 쪽에 놓여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요렇게 좀 있을 거야. 상대적으로. 그럼 이 학교는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 내 말 뜻 이해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서 60점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 몇 명인지 정도를 좀 알고 싶어. 느낌이 돼? 그리고 이 학교에서 90점 이상인 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싶어.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60점 그냥 점수로만 봤을 때는 50이고 60이고 70이고 90이고 90이 졸라 잘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얘네들은 이미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하는 건 평균과 거리가 막 20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했죠? 그러면 거기서 90점 이상인 애들이랑 여기서 60점 이상인 애들은 전체 명수가 동일했다고 치면 비슷한 명수였겠죠. 느낌이 이해돼? 그 과정을 내가 좀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그 과정을 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결국 이 60은요 또 이 90은요 표준화 작업을 거치자. 표준화 작업이 뭐냐면 내가 조사하고 있는 각각의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구한 이 확률 변수에서 그때그때마다의 평균을 빼고 내가 조사하고 있는 학교들이나 그 대상들에 대한 평균을 빼고 그것들에 대한 시그마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즉 그러면 이 60도 봐봐. 이 50도 어디로 바뀌어? 0으로 바뀌어. 이 70도 0으로 바뀌면서 얘네가 다른데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얘네 둘의 평균을 같은 데로 몰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M으로 뺀 거야. 그 다음에 얘네가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똑같이 10으로 나눠주면 이 60이 어디로 가? 1로 가죠. 이해했냐? 그리고 이 90도 어디로 가? 1로 가라고 하면서 이 두 녀석 다 결국은 얘들아 이런 모양이었어. 실제로는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라는 거지. 느낌 이해되나? 요런 취지야.
실제로 딱 이런 거지. 너네 학교나 너네 학교나 너네 학교나 평균은 다르고 표준 편차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녀석을 그냥 하나의 자료값으로 취합하고 싶을 때 뭔 말하는지 약간 느낌이 아시죠? 그런 과정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나쁘지 않은 질문. 약간 번거롭긴 했는데 자 이해했죠? 얘들아 보자. 근데 한 번쯤은 뭐 공부할 수 있지. 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이제 표준화 할 거야. 그럼 표준화를 하면 여기 Z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M은 얘들아 당연히 어디로 바뀌어? O로 바뀌겠지. 그리고 이 값은 어디로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도 음수일 거야. 이해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 값이 확률값이 얼마를 해준다? 0.433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저 별값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빨리 0.433 이 값을 봤어야겠지. 그게 얼마야? 1.5죠. 그럼 이 별값이 얼마였던 걸까? 마이너스 1.5였겠지. 느낌 이해하셔? 그죠? 얘가 마이너스 1.5로 떨어져야지만 거기서부터 0까지의 면적이 0.433 이 정도가 나왔겠지. 따라서 그럼 나는 오케이 결론이 뭐냐면 자 여기 m 빼기 3에서 누굴 빼? 평균 빼겠죠. 그럼 평균 빼면 그냥 마이너스 3으로 선생님 바로 써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누구? 시그마를 할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값이 어디로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1.5 즉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떨어졌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시그마 얼마? 2였구나. 이렇게 내가 찾겠다라는 거야. 받아들여져?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얘들아 봐봐. 나중에는 쌤이 이 Z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야, 네가 받은 점수가 도대체 평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서 동시에 표준 편차가 몇 개 정도 들어가? 이런 소리거든요. 표준 편차가 몇 칸 정도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소화가 가능하다면 좀 식을 좀 더 이해하고 있다면 봐봐.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18 그 다음에 x 24거든요. 근데 평균이 얼마였지? 자 여기 표준 편차 몇 칸 들어가겠어? 한 칸 뒤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 18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칸 정도까지 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24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이 20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서윤아 평균이 20인데 자 마이너스 18부터 자 24까지 점수가 분포되어 있는 애들은 도대체 한 확률이 어느 정도 돼? 이런 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가 마침 2였었기 때문에 얘는 표준 편차가 몇 칸 간 거야? 한 칸 갈 수 있었던 거야. 얘는 몇 칸 가? 2칸 갈 수 있었던 거야. 따라서 얘는 여기가 2로 바뀐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야. 네가 받은 그 녀석과 평균까지 그 사이에 도대체 표준 편차가 몇 칸 정도 들어가니 같은 느낌인 거야. 느낌이 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값을 구하라고 했던 거니까 아니지. 그러면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0부터 1까지가 얼마야? 0.3413인 거 돼요?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가 0.477이죠. 따라서 결국 이 녀석의 값은 0.3413에서 0.4772 이거 두 개 값 더해주시면 됐었겠다라는 거지. 채연이 괜찮니? 지웅이 이해했을까? 오케이. 혜린이 이해했지? 요런 느낌이다. 정이 이해했냐? 오케이. 자, 발전 6번 볼게요. 아우 아파. 자, 발전 문제 6번을 보면 가족권 봐봐 얘들아. 아파. 자, 6번의 가족권을 보면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라는 말 이유만으로 이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들어줘. x가 자 64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나와 있고 그때 확률과 x가 자 56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 확률이 문제에서 뭐 하다고 했냐면 이제 같다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짠 거 걸리죠? 정규분포라고 문제에서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을 거야. 그리고 정확히 현재 값을 모르지만 m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대칭 느낌을 살리면 64보다 같거나 클 때의 면적과 56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 면적이 서로 대칭이라는 말은 평균이 얼마? 6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가조건은 뭘 준 거야? 평균 준 거야. 알겠지? 따라서 얘가 60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죠? 받아들이기에. 그죠? 그럼 질문.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근데 그거를 막 풀면, 쌤 풀어줬었거든요. 그 막 시그마 이렇게 막 이렇게 전개해서 막 풀면 또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어. 기억나, 채연이? 뭐 평, 빼기, 평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자,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썼었고요. 그러니까 통계는 한 호흡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 분산은 뭐였냐면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었고 애초에 출발 자체는. 근데 그 식을 좀 정리하니까 쌤이 이제 제평 빼기 평제라고 얘기를 했었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번엔 안 할게요. 자, 요건데 근데 봐,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대문자 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봐,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면 요건 거 알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이라고 하면 평균이 이거였잖아? 자, 이 녀석의 평균이니까 이제 요렇게 들어가. 이게 분산이야. 그럼 나 조건의 의미를 다시 봐. 나 조건을 왜 준 걸까? 그건 분산 준 거야. 왜? 나는 가조건에서 평균을 찾았죠. 얼마라고? 60이라고. 근데 나 조건에서 제곱의 평균을 줬어. 그럼 제곱의 평균 더하고 평균 더하면 나는 제곱의 평균 거기 나와 있는 3616에서 평균의 제곱 3600을 빼면 아, 분산은 16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진 않았겠지만 이거 고3 평가 문제긴 한데 괜찮으세요? 그럼 따라서 나 조건까지를 통해서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정규 분포를 완성할 수 있죠.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조건을 통해서 평균이 60이라는 걸 알았고 나 조건을 통해서 분산이 16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의 제곱으로 쓰면 돼? 4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썼으면 된다는 거지. 좋은 질문. 괜찮죠? 자,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이제 뭘 물었냐면 p 자, 확률 변수 x가 68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을 표준화시키면 p z라고 하는 녀석이 자, 68, 60이면 그 표준 편차가 몇 칸 들어가? 2칸. 따라서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러면 쌤이 이 녀석을 그냥 z축이라고 다시 좀 지금 바꾸면 여기가 몇으로 바뀐겨? 0으로 바뀐 거고 결국 2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이쯤 어딘가 2가 있으면 이면적과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근데 대칭이고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 따라가야 되고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은 면적이 확률을 의미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전체 면적은 얼마였어? 1이었지. 근데 저거 대칭이니까 절반 면적은 0.5죠. 따라서 0, 그럼 봐. 저기 그 정규 표 나와 있잖아. 표준화 표.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보 중에 뭘 봤어야 돼? 두 번째 정보 봤었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치. 따라서 이 시그마, 왜냐면 표준 편차가 2칸 들어가는 거니까. 따라서 요 사이의 값이 얘가 0.477이었네요. 따라서 거기다 0.5 더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0.977이 이렇게 되겠지. 말씀 이해하셨죠? 오케이. 요러한 문제였다. 금방 풀겠는데? 자, 칠판 한번 지우고, 기본 4번부터 좀 볼게요. 기본 4번 맞지? 자, 기본 4번 문제 얘들아.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학시험 성적은요,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 평균과의 거리가 이제 5점씩 정도 차이 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성적이 6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약 몇 프로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똑같죠? 그죠? 그냥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방식 그대로 그거 하면 되는 거니까 봐봐. 자, 확률 변수 x는 여기서 성적이었어. 자, 확률 변수 x는 성적이었는데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65점이고 자, 표준 편차가 5점인. 그러면 5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뭐. 얼핏 이해했죠? 그런데 이 녀석이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미만 자, 확률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P 60점 이상 확률 변수 x가 자, 80점 미만. 근데 쌤이 저 뭐 등호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상관없다 했죠? 그지?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야겠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자, 60점, 65점 표준 편차가 몇 칸 들어가? 한 칸 들어가는데 뒤로 들어가지. 따라서 마이너스 1 보다 같거나 크고 z는 3칸 들어가죠? 3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우리가 하시면 된다는 거지. 돈이 괜찮아? 오케이. 그럼 따라서 우리는 뭐 하면 돼? 0.3413과 0.4987을 더하면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치. 0.3413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0.4987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대충 후딱 더하면 둘 더하면 0, 둘 더하면 0, 둘 더하면 4, 둘 더하면 8 0.84네요? 그 말은 대충 84% 정도 애들이 있었던 거지. 기본 4번 뭐 이런 느낌. 아, 쉬운데. 왜냐면 그치, 이해했지? 화날 뻔. 자, 기본 5번 보자. 자, 기본 5번을 보면 표준화를 이용한 확률인데 확률 변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문제 뭔 소리인지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 5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대. 뭐 그런가 봐. 연수 점수에 따라서 상위 60%만 상위 60명만 선발을 해서 본사에 근무하도록 배치하려고 한대요. 그럼 질문. 내가 본사에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은? 뭐분의 뭐야? 500분의 60인 거네? 그쵸. 따라서 일단 기본 5번이죠. 그럼 내가 이제 본사에 그냥 근무한다고 할게요. 본사에 근무할 확률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500분의 그냥 60이었니? 네, 500분의 60 이렇게 하면 돼요. 뿅뿅 하면 얘들아 100분의 10인 거 되죠? 그럼 100분의 12 이렇게 돼. 여기까지 했죠? 질문. 문제 좀 읽자, 좀만 더. 자, 그래서 신입사원이 500명이 연수를 받고 연수 점수가 있는데 그 500명의 연수 점수들의 평균을 때렸대요. 근데 평균이 74점 정도 나왔대. 뭐 그런가 봐.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 정도 되나 봐. 그런가 봐. 그런데 내가 이 본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 떠나서 봐. 그럼 내가 받은 점수가 전체적인 애들이 이제 점수랑 비교를 했을 때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돼? 인건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다시 확률 변수 x가 있어. 이 확률 변수 x는 뭐냐면 점수야. 근데 이 점수는 문제에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74점 표준 편차가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녀석 내가 그래프를 좀 그리면 확률 밀도함수를 좀 그리면 요렇게 생겼겠지 뭐. 자, 그래서 여기 74에 대해서 대칭인 이해했죠? 자, 그럼 내가 잘 들어줘. 내가 어느 점수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당연히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긴 해야겠죠. 상위 12% 안에 들려면. 자, 그런데 난 뭐 할 거냐면 여기서 표준화 작업을 할 거야. 표준화 작업을 해서 이제 요렇게로 바뀔 텐데 자, 여기 정가운데가 이제 0으로 바뀔 거야. 내 말 이해했죠? 그럼 나는 저 오른쪽 표에서 얘들아 뭘 봤어야 될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네 번째? 세 번째. 왜냐면 0.38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 0부터 1.2까지가 0.38인가 봐. 그 말은 혜린아, 여기가 1.2였을 때 여기서부터 1.2까지의 확률이 대충 0.38 정도 된다는 건 이 남은 부분이 몇 정도 된다는 거야? 0.12 정도 된다는 거지. 즉 상위 12%가 된다는 거지. 매칭돼?
이해했죠? 이해했지 지금? 풀고 있는 거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들아. 내가 어느 정도의 별표 정도의 점수를 받았어. 근데 들어봐. 내가 별표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데 그 녀석에서 평균을 뺄 거야. 74를. 그리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눌 거야. 나는 이게 표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 근데 그렇게 시켰을 때 내가 본사에 근무를 하려면 저 표준화를 시킨 값이 1.2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으로 떨궈줘야 내가 상위 12% 안에 들어갔구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표준화를 시킨 과정이 1.2라고 하는 녀석보다는 크거나 막차 타거나 이렇게겠지. 뭔 말하는지 이해했죠? 오케이. 따라서 12 더하기 74 답은 86점 이렇게. 최소값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86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표준 편차랑 평균을 안다라는 건 내가 그 받은 점수에 대해서 대충 내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내가 속한 그룹에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아는 거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채연이 괜찮아? 서아 괜찮아? 옳지. 서연이 화이팅. 도니 화이팅. 이해되냐? 그럼 이해가 된다면 발전 14번 체크해봐. 지금 안 풀 거고 이따가 풀 거야. 여러분들 17번을 풀면 아주 내가 기특할 것 같긴 하다. 자, 이제 기본 6번 볼게요. 아직 세미나 좀 더 문제 풀게요. 기본 6번. 얘들아, 기본 6번을 보면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키는요 평균이 170, 그지? 이 정도지, 그지? 표준 편차가 5인 정기분포를 따른대요. 다시 기본 6번이고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녀석이 키인가 봐 지금. 자, 이 녀석은 정기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평균이 170이고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 그런가 봐. 그런데 길이가 모두 10이래요. 지금 보니까 저기 얘들아 이거 수트 배웠으니까 저거 닫힌 구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구간이 전부 다 이제 10인 상태로 내가 잡았는데 세 구간 ABC에 속하는 학생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할 때 그때 ABC의 이제 대소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끝났네? 뭐가 끝났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첫 번째가 A가 뭐냐면 자, 165보다 같거나 크고요. 확률변수 x가 안으로 쫄지 마. 자, 175라고 좀 나와 있어. 그런가 봐. 자,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얘는 자, 163 보다 같거나 크고 x가 자, 173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녀석은 자, 169보다 같거나 크고 x가 자 179보다 같거나 작대. 천천히 할게. 잘 봐. 이렇게 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범위에 속한 애들이 더 많을까? 이 범위에 속한 애들이 더 많을까? 이 범위에 속한 애들이 더 많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정규분포잖아 얘들아. 평균에 대칭인 게. 그럼 당연히 평균 근처에가 애들이 제일 뭐 할 거야? 많겠지. 왜? 평균 근처일수록 지금 면적값이 더 큰 거 보여? 그럼 면적값이 더 크다라는 건 확률값이 더 큰 거고 그 안에 분포되어 있는 애들이 더 많은 거잖아. 무조건. 무조건 저거야. 그게 정규분포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평균에 대해 대칭이고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그것도 좋은 질문이야.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고 해서 이거 안 돼.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 그런 모양으로 맞춘 거야. 함수 fx를.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이걸 봐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걸 좀 한눈에 비교하고 싶으면 전부 다 표준화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화를 좀 시켜봤어. 그럼 얘는 자, 그 평균이 170이니까 몇 칸 들어가? 한 칸.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고 z는 1보다 같거나 작죠? 자, 그 다음에 얘는 5분의 2칸, 5분의 몇 칸 들어가는 거야? 5분의 7칸 정도 들어가나? 이해했죠? 163에서 70을 빼면 마이너스 7이고 5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4 정도 되나 보다. 자, 그 다음에 z가 얘는 0.6 정도 되나 봐.
쌤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0.2 정도 되나 보다. 자, 그 다음에 Z가 1.8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한 거지. 그냥 표준화만 시킨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전부 다 간격들 얼마야? 2인 거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구간이 2로 바뀐 거야? 알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먹을 때 제일 면적이 많이 먹을까에 대한 질문인 건데 Z가 있고 여기 0이야. 표준화를 굳이 안 시켰어도 됩니다. 원래 안 시켰어도 돼.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일단 누가 1등인지는 그냥 명확히 보이는데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먹었을 때 어찌됐건 제일 많이 먹겠지. 이해했죠? 따라서 너가 1등. 이해했죠? 그 다음 얘 봐. 얘는 어디까지 넘어갔어? 마이너스 0.2니까 약간 요렇게 온 거죠. 이렇게 먹은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좀 많이 빠지고 덜 추가된 거 돼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4고 0.6이야. 그럼 0.6이라고 하면 얘는 그래도 조금 덜 빠진 거지? 그럼 이렇게 온 거지? 아, 이렇게 하니까 더 헷갈리겠네.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 얘들아, 이 평균에서 제일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덜 먹겠지? 그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얘가 몇 등이겠어 그러면? 2등. 얘가 3등이었겠지. 그래서 A가 제일 많이 먹고 B가 제일 많이 먹고 C가 제일 그 다음 먹고 이렇게 한 거지. A, B, C. 근데 굳이 표준화를 안 시켰어도 됩니다. 평균에 제일 몰려있는 게 많을수록 제일 많이 먹었겠지 뭐.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17번을 맞출 수 있을까? 아, 이거 10점 맞추면 이거 고3 평가 문제였거든요. 정규분포 성질을 이용하는. 일단 17번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 16번을 나랑 풀게요. 선생님 칠판 좀 지우는 동안 16번 읽어봐. 지울게.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요, 평균이 1740, 편중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뭐 그런가 봐. 그런데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대요. 자, 내가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더니 그 사람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으로 온 사람이었을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의 확률은? 라고 난 대결했어. 말뜻은 이해했어? 질문 이거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인 거네? 그죠? 내가 사람을 뽑았는데 걔가 버스 이용해서 온 사람은 아닌가 봐. 걸어서 온 사람은 아닌가 봐. 택시, 뭔지 알죠? 그 사람을 선택을 했더니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통계에 대한 내용과 살짝의 조건부 확률 내용이 결합된 문제인 거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해했죠? 그럼 조건부 확률 문제는 지금 요 녀석을 내가 살짝 정리하면 이런 거지. 잘 봐. 답을 바로 낼게.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집에서부터 재래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애가 있고 2000m 미만인 애가 있죠. 그럼 이런 거지. 내가 사람을 한 명 선택을 했는데 걔가 2000m 이상에서 온 거야.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2000m 이상인데 뭘 타고 온 거야?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인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또는 2000m보다 가까웠어. 그럼 걸어 다닐 것을 자가용을 타고 또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원한 건, 그럼 봐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이었을 때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러면서 자가용을 타거나 이러면서 자가용을 타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이 2000m 뭐인 확률? 미만인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게 위로 올라가면 되는. 기억나? 조건방에 풀었던 패턴? 요런 확률을 구해봐. 인 거지 뭐. 그럼 이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두 개야. 2000m 이상인 확률과 2000m 미만인 확률을 구해야지. 뭘 이용해서? 주어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거리인가 봐.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자, 평균이 1740이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0. 500의 제곱인 거지. 그럼 요거 하나만 구해볼게. P. 자, 확률 변수 X가 2000m 이상 이렇게 좀 하면 집에서부터의 거리가 2000 이상일 때 확률인 거지. 그럼 갑시다. 얘는 2000에서 누굴 빼면 돼? 1740이면 260인가? 그럼 260인데 그걸 50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는 500분의 260이네. 그러면 더하죠. 100분의 얼마지? 52. 그죠? 그럼 따라서 얘는 표준화 시키면 P Z가 뭐보다 같거나 크면 돼? 0.52보다 같거나 크면 됐었겠네. 이해했죠? 이거 그냥 계산한 거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주어져 있겠지. 그래서 문제를 지금 보니까 얘들아 봐봐. 0부터 0.52까지 저 Z값이 확률값이 얼마래요? 0.2. 그럼 질문 저거 얼마야? 아이고 0.3인 거네? 0.3? 0.3? 그지? 왜냐면 그치 이해한 것 같은데? 자, 요렇게 Z가 있는데 요렇게 있고 자,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0.52 정도 있는데 문제에서 0부터 0.52까지의 확률이 0.2라고 한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2000m 이상인 녀석은 0.52보다 같거나 클 때니까 그럼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0.3이었겠지. 따라서 지금 나는 요 값이 0.3 그냥 선생님 분수로 쓸게요. 10분의 3이었구나 라는 걸 안 거지 뭐. 이해했죠? 바로 답 내자. 그러면 요렇게 좀 계산이 가능하겠어. 자, 2000m 이상의 확률이 얼마라고? 10분의 3이래.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 두 번째 줄 2000m 이상의 고객 중에서 몇 퍼센트만? 15%. 그러니까 자가용을 또 그 안에서 탈 확률은 곱하기 100분의 15였겠지. 자, 그러면 2000m 미만인 확률은 당연히 얼마야? 0.7이었겠지. 정반대니까. 그죠? 그럼 따라서 걔는 플러스 10분의 7. 그 다음에 또 나와 있겠지. 자가용을 타는 확률이 거기에는 5%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면 되겠다. 우리 혜린이 이해했지? 옳지. 그럼 따라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45 더하기 35니까 80 분의 35. 뭐 나오겠지 뭐. 2번 16분의 7. 그죠? 성이 어렵지? 통계 때는 그래서 빠지면 헷갈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교시 마지막 내용.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할 줄 알았거든? 지금 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왜냐면 정규분포는 변수가 무슨 변수여야 돼?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함수잖아. 확률 밀도함수는 변수가 무슨 변수여야 돼? 연속 확률 변수. 셀 수 없는 변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셀 수 없는 이유가 뭐였지? 너무 많아서잖아. 그지? 근데 좀 전에 기본 5번. 신입사원 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점수 500개 있는 거잖아. 셀 수 있잖아. 선생님, 근데 왜 이게 연속 확률, 왜 이게 정규분포를 따라, 뭐 이런 질문 혹시라도 한 번쯤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언제쯤 얘기하나. 근데 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나 봐.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기본 7번이에요. 볼게.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변수여야 되는 거잖아. 길이라든가 키라든가. 키는 셀 수 없어요? 변수가. 키라는 변수는 이해했죠? 키는 연속적이잖아. 이해했죠? 점수는 76점, 75점 뭐 이럴 거 아니야. 점수는 뭐 딱딱딱딱 끊어져 있을 거잖아. 근데 키는 예를 들어 내 키가 지금 160 언저리에 쳤을 때 110 언저리에 쳤을 때 그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정확할까 모르잖아. 더 확대하고 보면. 그죠? 169지만 훨씬 더 들어가다 보면은 169.0000003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죠? 키라고 하는 건 연속 확률 변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거기 위에 보시면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하래요. 미리 얘기할게.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이항분포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 이항분포? 두 번째 파트였거든요, 통계. 통계 첫 번째 파트가 뭐였냐면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표였어. 셀 수 있는 변수를 표로 정보를 준다 였거든요. 근데 마침 그 변수가 횟수의 의미를 갖고 있고 마침 내가 하고 있는 게 독립시행이라면 그때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b n, p. 그죠? 그러면 봐.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는 변수야. 주사위를 500번 던진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녀석을 정규분포화 시키라는 건 셀 수 없다라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확률 변수 x가 예를 들어 이런 거야. 확률 변수 x가 다른 건 모르겠고 뭐라고 할까?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갈게요. 쌤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올 횟수야. 내 말도 이해했지?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500, 뭐 예를 들어 10번을 던져. 그럼 진짜로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는 나와줘야 돼? 5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돼? 그럼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횟수가 확률 변수 x야? 그래서 주사위를 예를 들어 내가 한 10번 정도 던진다 치자. 그럼 정보가 10개밖에 없잖아? 근데 정보가 10개밖에 없을 때 그래도 여기 평균을 5번이라고 쳤을 때 횟수의 평균이 5번이라고 쳤을 때 뭔 말인지 했어? 앞면이 나오는 횟수의 평균을 5라고 쳤을 때 그래도 예를 들어 혜린이도 10번 던져. 나도 10번 던져. 재경이도 10번 던져. 10번 지금 동시에 다 이렇게 던질 거야 우리가? 그럼 그렇게 던졌을 때 그래도 한 번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던져서 각자 이제 그 정보들을 비교할 때 짝수의 눈이 넌 몇 번 나왔어? 10번 중에? 넌 몇 번 나왔어?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쌤 저는 짝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가 발생 가능성이 더 높진 않겠지. 느낌적으로다가 그죠? 그래도 쌤 저 4번이요, 저 5번이요, 저 6번이요가 좀 더 많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근데 걔 중에는 쌤 저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애가 있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봐.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멤버들 뭐 대충 한 10명이라고 치면 10명이 그 짓을 했어. 동시에 주사위를 10개 이제 뭐 동전을 10개 던진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떤 놈은 한 번도 안 나온 놈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해했어? 근데 어떤 놈은 그래도 몇 명은 그래도 평균 근처에서 노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또 어떤 놈은 운이 좋게 뭐 한 10번 정도 다 전 안면 나와서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1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5,000명이었다 치자. 이 점이 좀 더 뭐 해질까? 촘촘해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 뭐 이런 느낌? 이걸 좀 시행횟수를 뭐 하면? 좀 늘리면, 이해했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게 뭘 따를 수도 있겠다. 정규분포를 따를 수도 있겠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 이해했어? 내가 좀 더 많은 시행을 하면, 이해했죠? 10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 100명이 그 짓을 하면, 또는 1000명이 그 짓을 하면, 또는 막 5,000명이 그 짓을 하면, 이 점들은 훨씬 더 촘촘해질 거고, 그럼 얘는 좀 더 이항분포, 원래는 이항분포였지만,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봐도 되겠다. 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면, 시행횟수를 늘리면 이항분포는 정규분포화를 따른다고 한다. 라고 써있어요, 교과서에. 왜요? 하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말뜻 이해했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된대. 실제로는. 한 15번 이상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는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잘 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내 얘기 잘 들어봐. 물론, 그럼 몇 번 정도 이상을 해야 돼요? 라는 기준은 없어. 그런 건 절대 안 물어봐. 알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까지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었어, 얘들아. 내가 처음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치자. 그럼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독립된 시항이고 횟수의 의미를 갖는 거야. 내 말 맞지? 자,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b n, p인 거야. 저때 n이 뭐야? 시행 횟수야. p가 뭐야? 발생할 확률이야. 근데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 n을 키워.
이때 n을 이렇게 쓸까? n을 만약에 그냥 키우면 시행의 수 조금 더 늘리면 조금 더 간격들이 촘촘해지겠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느 순간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따라서 들어봐. 정규 분포는 뭐랑 뭘 쓰는 거지? 공간을 따르는 건데 평균 어떻게 구했지? NP 요렇게. 분산 어떻게 했지?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거야. 무슨 말 무슨 말인지 했죠? 오케이. 통계적으로 뭐 한 n 곱하기 p가 15 이상 정도 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는 한대요. 통계적으로 몰라도 되는 내용이었어? 몰라도 되는 내용이었어요. np, n이랑 p를 곱했을 때가 15 이상 정도 되면 크게 문제없이 저게 성립한대요. 몰라? 그런 거 봐. 알겠죠? 여러분들이 딱 요 내용만 아시면 돼, 얘들아.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봐봐. 우리는 통계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절대로 디테일하게 못 물어봐. 알겠죠? 그냥 시행횟수를 늘리면 정규분포 정도가 되는구나. 그럼 그때 얘는 이렇게 바뀌겠네? 정도만 알면 풀 수 있게끔. 그렇죠? 좀 이따 2교시에 추정이라고 하는 걸 할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계속 떠들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공식만 하면 풀려요. 하지만 최대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려고 할 거니까. 근데 결론은 공식만 알아도 풀 수 있게끔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알겠지? 자, 기본적으로 봐봐, 얘들아. 어느 신약의 약효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10만 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뭐 해서? 투자하여 조사를 하였더니, 5명당 몇 명꼴로? 4명꼴로 치유가 됐대. 일단 그게 무슨 확률 같아? 통계적 확률 같은 느낌 들어요? 5명당 4명꼴로 치유가 되었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치유될 확률이 5분의 4구나. 라고 그냥 퉁치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봐. 이미의 10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약했을 때 독립된 시행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이 환자가 치유가 된다고 해서 이 환자가 나도 치유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알겠지? 다 독립된 100번의 시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시행수 좀 많은데? 이 정도 느낌? 그랬을 때 74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은? 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해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걸 원래 올바르게 풀면 어떻게 가야 돼? 독립시행 확률로 가는 거야. 원래는 74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령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걸 물었다 치자. 이렇게를 물었었다 쳐. 당연히 이 x는 뭐야? 횟수야? 그냥 가볍게 들어. 치유될 환자의 횟수. 이해했죠? 명수. 그러면 내가 지금 100명을 치유할 거잖아. 100명에게 약을 투여했잖아. 그러면 운이 좋게 100명 다 치유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쓰면 99 이상인 거니까 99명의 환자가 치유가 되거나 100명의 환자가 치유가 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문제 앞쪽에서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명 중에 치유될 환자 99명을 뭐 해주고? 선택해주고. 뭔 말인지 알아? 그 다음 치유될 확률 5분의 4잖아. 그럼 5분의 4에 몇 승? 99승. 그 다음에 5분의 1에 1승인 거잖아. 치유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플러스 100명 중에 몇 명? 100명. 혜리 뭔 말인지 알지? 5분의 4에 몇 승? 100승. 이따구로 원래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74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원래는 올바르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건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100시 74, 5분의 4에 74승. 뭐 이해했죠? 5분의 1에 76승 해서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 우리 절대 그렇게 계산 못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힌트를 얻으시면 되냐면 이 문제는 독립시행 확률로 분명히 구해야 되는 건데 근데 73 이상이면 74, 75, 76, 77 개 많은데 어떻게 구하지?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표가 있어? 표준화표가 있어요. 표준화표는 언제 나와? 정규분포에서만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표준화시켰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럼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항분포인데 정규분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표준화표가 나와 있으면 이 문제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켜서 푸는 문제구나 라는 힌트를 얻어야 돼. 그건 너네들한테 필요한 능력이에요. 알겠지? 이항분포인데 분명히 문제를 읽으면 이항분포인데 옆에 정규분포 표가 있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항분포의 정규분포화 문제가 100%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되는 거. 이해했죠? 오케이, 그럼 갈게요. 실제로 푸는 내용 얘들아 간단해. 뭐냐면 7번이지. 자, 확률 변수 x가 있어.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빠르면 2학기 중간 정도에 출제가 될 텐데 여기 정규분포는 빨라봐야 2학기 중간일 거야. 1학기 때는 절대 안 들어가. 근데 이 2학 분포의 정규분포 문제는 진짜 많은 애들이 어려워해요. 알겠죠? 잘 못 찾아. 그리고 지금 조금 쉬운 예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보면 좀 어려워 진짜로. 생각할 변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건 아마 등급을 결정할 거예요. 알겠죠? 자, 현재 이 녀석이요. 쌤은 명수라고 할 거야. 자, 그럼 현재 이 녀석은요. 2항 분포를 따라요. 총 시행 횟수는 100번을 했고요. 치유될 확률은 5분의 4예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큰 애 시행 횟수 늘렸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이 녀석은 그냥 뭘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개 곱하면 얼마지? 80인가? 그래서 80 이렇게. 그 다음에 5분의 1 곱하면 16인 거네? MPQ? 그지? 그러면 16이니까 4의 제곱. 지금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확률 변수 x는 명수였기 때문에 그 이상확률 변수였지만 결국 정규분포로 바뀐 거야. 정규분포화 시킨 거지. 따라서 이 문제는 자 74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은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 x가 74 이상의 확률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을 풀지 않고 정규분포화 시켜서 풀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74에서 80 빼면 마이너스 6,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5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빨리 1.5로 봤어야 되고 그게 0.433이죠. 거기다 0.5로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0.933이 답은 5번.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발전 문제 19번이랑 자석 부족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어. 93쪽에 발전 12번. 이거 여러분들 풀이 적혀들 있으시죠? 그 문제는 독립시행 확률로 문제를 풀었어. 그지? 그지? 그것도 자석 부족한 문제야. 근데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와봐. 발전 19번. 얘도 자석 부족한 확률이죠. 근데 얘는 옆에 표준화표 있죠? 얘는 정규분포화 시켜서 푸는 거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9번 하나 체크할까? 그럼 선생님 몇 문제 체크했어? 세 문제? 별거 없네. 오케이. 요거 세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시작. 풀어봐. 자, 그럼 17번 봐봐. 17번을 좀 보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자, 그럼 정보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자, 확률 변수 x가 있고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10이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자, 그리고 확률 변수 y가 있는데 이 자식도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리고 나서 평균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표준 편차는 그대로 4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두 녀석은 같은 그래프다. 다만 평균의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평행 이동 정도는 됐겠다. 이해했죠? 왜? 우리 표준 편차가 같으면 높이가 똑같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랑 gx래요. 그냥 그래프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의 12라고 하는 녀석과 g의 26이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대. 그럼 천천히 갑시다. 그 함수값이 의미하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어. 값이 의미하는 건 없는데 그냥 값이 똑같은 거야. 이해했죠? 그 말은 대응하는 y의 값의 높이가 똑같았다는 소리니까 천천히. 자, 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거고 확률 변수 y에 대한 그래프가 있을 건데
확률 변수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을 셈이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얘랑 같은 높이 선상에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좀 있는 거지. 두 장 똑같은 그래프야.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0이래요. 그런가 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들어. 자, f에다 몇 넣었어? 12 넣었어요. 그럼 1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뭐 대충 한 이 정도겠지 뭐.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럼 12를 넣어서 나온 값이 있어. 그 자식이랑 동일한 값을 가졌대요. 누가? 쥐가. 그럼 26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저렇게 두 군데 있는 거 뭐야? 이쪽이 26일 수 있는 거고 이쪽이 26일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 26보다 같거나 클 때의 확률이 0.5보다 뭐가 돼? 크대요. 아하, 26이 여길 수는 없네. 이걸 빨리 누가 발견하냐. 알겠죠? 그럼 따라서 26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여기였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근데 몇 칸 차이나? 2칸. 따라서 평균 얼마? 28.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y가 20보다 같거나 작을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 자, 확률 변수 y가 20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의 확률은 자, 두 칸 뒤에 있네? 표준편차가 4니까 따라서 이 녀석은 p 자, z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 확률로 구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답 내시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 거지. 0.5에서 0.477 빼면 되는 거니까 0.0228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을 보면 어느 연극 공연장에 입장권을 예매한 사람들 중에서 입장하지 않은 비율은 20%래요. 뭐 그런가 봐. 알겠죠? 근데 좌석이 336석이 있대요. 오케이. 336석이 좌석이 있어. 이게 전체 좌석인데 자, 입장권을 예매한 사람들 중에서 들어가지 않는 비율은 5분의 1 정도야. 근데 연극 공연장에 몇 명이 예매를 했냐면 400명이 예매를 했대요. 좌석보다 훨씬 더 넘치게 받은 거지. 그런데 공연 때 좌석이 부족한 확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400명이 예매를 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 100명이 예매를 취소했어. 그럼 300명 오는 거지. 근데 좌석이 336석 있으니까 뭐 괜찮잖아. 그죠? 근데 예를 들어 400명이 예매를 했는데 50명 정도만 예매를 취소한 거야. 그럼 350명이 왔었겠지? 그럼 좌석은 부족했겠지.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따라서 나는 이렇게 좀 갈게요. 예매를 예매가 아이야? 예매를 취소한 사람의 취소라고 할게요. 예매를 취소한 사람의 명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명수, 횟수니까 독립된 시행인 거 되죠? 그리고 전체 명수가 400명이었으니까 400번에 독립된 시행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아, 얘는요. 이항분포를 따를 거야. 400번에 독립된 시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예매를 취소할 확률은 문제에서 5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좌석이 부족하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매를 취소한 사람이 x니까 그 x라고 하는 이 취소한 사람의 명수가 400에 336배 얼마야? 64보다 많아야 돼? 64보다 적어야 돼? 그치? 64보다 적어야겠지. 64보다 취소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남는 좌석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딱 64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작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였겠지. 64면 딱 괜찮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원래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러면 400시 0, 400시 1, 400시 2 하면서 독립시행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게 구할 수 없잖아. 보니까 지금 표준화 표가 있네.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 정규분포화 시키라는 소리였네. 라고 보고 400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있네. 오케이, 시행횟수 좀 늘렸네.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자. 그래서 평균은 2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8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5분의 1을 곱하면 얼마인데 16인데 4 곱하니까 64니까 8의 제곱인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겠다라고 내가 볼 수 있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내가 표준화시키면 됐던 거지. 결국 P, X가 64보다 작을 확률은 Z라고 하는 녀석이 작으면 돼. 자, 64 빼기 80이니까 16 마이너스 8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확률인 거지. 근데 뭐 저 등호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자, 2.01 때의 확률이 0.48이었으니까 그럼 나는 전체 확률은 0.5에서 뭐 빼면 돼? 0.48 빼면 되겠다.
따라서 0.02 요렇게 됐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아요? 그쵸, 이런 느낌이었겠다. 시간이 되죠? 옳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기분포였어요. 그래서 일단 숙제는 아직 체크 안 해도 돼. 어차피 끝까지일 거라. 그쵸? 자, 그러면 칠판 한번 싹 지우고 또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